살아오면서 여러 집에 살아봤습니다. 크고 좋은 집도 있었고 작고 소박한 집도 있었지요. 처음엔 그저 구조나 인테리어만 따졌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방이 넓은지 그런 것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집에 흐르는 기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 마음이 편안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답답하고 불편한 기운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살아보면서 느꼈고 주변을 살피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도는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마음, 그리고 인생의 흐름까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기운이 정체되거나 탁한 집은 늘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마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좋은 기운이 모이는 집일까요? 풍수에서는 공간의 배치, 색감, 조명, 청결, 그리고 사람의 태도까지 모두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직접 느끼고 실천했던 좋은 기운이 모이는 집과 나쁜 기운이 쌓이는 집의 차이를 풍수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기운의 흐름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집이 살아 숨 쉰다고 봅니다. 그 중심은 바로 현관, 거실, 창문으로 이어지는 구조이지요. 이 세 가지 공간이 잘 열리고 정리돼 있으며 막힘이 없어야 좋은 기운이 집 안전체를 순환하게 됩니다. 좋은 기운이 도는 집은 현관이 환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신발이 가지런하고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 반면 나쁜 기운이 정체된 집은 현관에 오래된 전단지, 고장난 우산, 벗어놓은 신발이 가득하고 조명도 어둡고 누렇습니다. 기운이 문을 열자마자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관을 정갈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문틀까지 닫고 신발도 방향을 맞춰 자지런히 놓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두거나 은은한 향기가 나는 방향제를 두면 그 공간부터 집안 전체가 달라지지요. 현관에는 절대로 망가진 물건, 고장난 우산, 묵은 택배 상자 같은 것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기운을 막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좋은 기운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거실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실을 기운이 모이는 중심이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 같은 곳이지요. 좋은 기운이 흐르는 거실은 가구 배치가 안정되어 있고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잘 들어오며 동선이 막히지 않습니다. 반면 나쁜 기운이 쌓이는 거실은 가구가 좁고 복잡하게 놓여 있으며 텔레비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먼지와 잡동사니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지요. 저는 소파를 항상 벽에 기대도록 두고 앉았을 때 방문이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앉은 구조는 불안감을 키우고 기운도 등 뒤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는 항상 비워둡니다. 기운이 순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특히 통로에는 매트를 깔기보다는 가볍게 정돈된 러그를 깔아 유연한 흐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빛은 곧 기운입니다. 어두운 조명은 감정을 침체시키고 밝고 따뜻한 조명은 사람의 얼굴도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낮에는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열어두고 밤에는 노란빛 간접 조명을 활용합니다. 소파 옆 작은 스탠드는 우리 집에서 가장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공간이 되었지요. 또한 저는 거실 구석에 초록 식물을 꼭 둡니다. 특히 잎이 넓고 둥근 식물은 부드러운 기운을 끌어들인다고 하여 예전부터 풍수에서도 권장해왔지요. 화분이 너무 크면 부담이 되고 너무 작으면 기운이 약하니 적당한 크기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과 베란다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창문은 집의 눈이며 바깥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창문이 닫혀 있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사람의 시야도 생각도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깨끗한 창문, 잘 정돈된 커튼은 마음을 환하게 열어줍니다. 저는 하루에 2번은 꼭 창문을 엽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조금이라도 바람이 들어오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창문 근처에는 커튼을 밝은 색으로 하고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커튼은 피합니다. 베란다엔 철마다 계절꽃이나 작은 허브 화분을 두어 늘 생기 있게 유지하지요. 그리고 침실은 사람이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침대 머리는 벽에 닿게 두고 거울은 절대 침대와 마주보게 두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 기운이 흩어지거나 불안정한 감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침대 밑에는 수납함을 두지 않고 비워둡니다. 기운이 아래에서부터 순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베개, 이불도 주기적으로 털고 햇빛에 말립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위생과 청결이 기운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조용한 수면을 위한 풍수에서는 침대 머리 위에 물고기, 파도, 낙엽지는 나무 같은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림을 피하라고 하지요. 그보다는 잔잔한 호수, 초원, 산의 이미지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에너지가 정체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엌과 화장실입니다. 부엌은 불의 기운을 담는 곳이라 너무 강하거나 탁한 기운이 쌓이면 가족 간의 갈등이나 건강 문제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리대는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싱크대 주변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말끔히 닦아야 하지요. 냉장고 문에도 메모지나 잡다한 자석을 잔뜩 붙여두는 걸 피합니다. 그 자체가 잡기자치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항상 문을 닫고 뚜껑도 덮어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거울은 자주 닦아 빛을 반사하게 하고 악취가 쌓이지 않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공간에 쏟는 마음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정성이지요.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를 해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사람이 그 공간을 아끼지 않으면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청소와 정돈으로 맞이합니다. 바닥을 닦고 쿠션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는 그 시간이 마치 내 안의 기운을 다시 살리는 시간이 되었지요. 사람도 기운이 좋으면 얼굴빛이 맑아지듯 집도 기운이 좋으면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방 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집, 그게 바로 좋은 기운이 모이는 집입니다. 반대로 늘 피로가 가시지 않고 사소한 일로 다투고 마음이 뒤틀리는 일이 자주 생기는 집은 어디선가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도 집 안 곳곳을 점검합니다.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막고 있는 건 없는지, 언제부터인가 방치된 물건은 없는지, 사람과 공간 사이에 틈이 생긴 건 아닌지 말입니다. 집은 곧 나 자신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어떤 기운을 담고 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릇을 닫고 공간을 비우고 좋은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둡니다. 그렇게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흐름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공간과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풍수 정보와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배치와 변화가 내일의 큰 흐름을 바꿉니다. 물건 하나, 식물 한 그루, 방향 하나에도 기운은 담겨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이 채널은 그 흐름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좋은 기운의 인연 이어가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온하고 맑은 기운이 흐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풍수브리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일 없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거나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날, 누군가와의 사소한 갈등이나 크고 작은 실수가 겹쳐지면 더더욱 기분이 가라앉고 답답함이 밀려오죠. 이런 날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원인을 찾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딱히 이유가 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반드시 집 안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바로 식물이에요. 집안에 살아있는 초록 식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식물이 건강한지 말이죠. 만약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초록빛 생명이 없다면 저는 그게 지금 삶의 흐름이 막힌 결정적 이유일 수 있다고 봅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을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보지 않아요. 식물은 생기선치, 즉 살아있는 기운 그 자체입니다.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막힌 기운을 순환시키며 우리의 감정, 건강, 심지어 운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오랜 시간 풍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검증해온 풍요와 번영을 부르는 식물들을 소개할 거예요. 또 이 식물들을 집안에 어디에 두면 가장 효과가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돈이 들어오는 식물 배치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식물이라는 존재가 풍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풍수는 보이지 않는 기운, 즉 기치의 흐름을 다루는 고대 철학입니다. 단지 미신이나 전통적 믿음이 아니라 인간과 공간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이죠. 이 기운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건강 상태, 일의 성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식물은 이 자연의 기운을 가장 잘 담아내는 존재입니다.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내뿜으며 공기를 정화하죠. 여기에 초록의 시각적 안정감까지 더해지니 그 자체로 생기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현대과학에서도 식물의 효과는 명확히 입증되고 있어요. 생물 친화주의의 필리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과 연결되길 원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이나 집에 식물을 두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올라가며 면역력도 향상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공간의 습도 조절이나 공기 중 유해 물질 제거 능력도 탁월하죠. 풍수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음양의 조화라고 설명합니다. 전자기기나 인공 조명에서 나오는 양기한 치가 과도한 현대 공간에 식물이 가진 음기인 치가 더해지면서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공간의 기운이 맑아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에너지 역시 안정되며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고 재물과 행운을 끌어오는 식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식물은 비취나무 제이 플란트입니다. 이 식물은 둥글고 통통한 잎이 마치 동전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나무로 불려왔습니다. 풍수에서도 비취나무는 재물운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식물로 여겨집니다. 특히 잎이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넓게 퍼지며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일수록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 비취나무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특히 집의 동남쪽 방향에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동남쪽은 풍수에서 재물, 부, 투자, 인맥 등의 운과 깊은 연관이 있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식물은 돈나무 세미어커케스 세미포리에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재물의 상징이죠. 이 식물은 잎이 위로 힘차게 뻗어오르는 형태인데 이는 기운을 상승시키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저는 돈나무를 거실에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거실은 가족이 함께 머무는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의 기운이 좋아야 집 전체의 흐름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거실의 동쪽 방향은 가족 건강운과 연결되니 이 방향을 기억해 두셨다가 돈나무나 고무나무처럼 큰 잎을 가진 식물을 배치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행운의 대나무 럭키 뱀부입니다. 실제로는 드라세나 종류의 식물이지만 줄기 형태가 대나무처럼 생겨서 이렇게 불리죠. 풍수에서는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식물로서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식물은 물에 담가 키우는 방식으로 많이 기르는데요. 물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면서 공간에 맑고 청량한 에너지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무실 입구나 복도 끝 같은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곳에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식물의 배치 위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식물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특히 비취나무나 행운의 대나무 같은 식물을 현관 옆에 두면 탁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은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좌우 균형을 고려해서 배치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들처럼 부유하진 않아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렇게 정년을 맞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내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은 많은데 마음은 조급했다.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자식들도 제 가정 꾸리느라 바쁘니 의지할 때도 마땅치 않았다. 그렇게 어느 날 괜히 허전한 마음에 거실 창밖을 한참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집 안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비어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참에 아내가 어느 날 작은 화분 하나를 안고 들어왔다. 이름이 금전수라는 식물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왔다. 돈이 잘한다니 너무 얄팍한 이름 같았다. 그런데 아내는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 한켠에 그 화분을 놓고 잎을 하나하나 닦으며 말했다. 그냥 초록색이 보이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끌려 다음날 아침부터 그 식물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정해진 시간도 없이 그냥 아침 햇살이 들면 물을 조금 주고 잎을 쓸어내리며 먼지를 털었다. 처음엔 아무 감정 없이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니 그 식물이 자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잎이 더 푸르러지고 줄기가 더 위로 뻗어나가고 새순이 하나씩 올라오는 걸 보며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 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금전수를 들인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물리적인 공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같은 것도 달라졌다. 아내와의 말수가 조금 늘었고 자식들과의 통화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우연히 안부 전화가 오기도 했다. 물론 나는 단순히 식물 덕분이라 단정 짓진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식물을 돌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의 시작을 차분히 열기 시작하면서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식물을 조금씩 더 들이기 시작했다. 행운목, 스투키, 테이블야자 같은 식물들을 하나씩 집안 구석구석에 놓았다. 특히 행운목은 풍수에서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자체로도 형태가 참 안정감 있고 보기 좋다. 나는 동남쪽 창가 옆에 놓았다. 풍수에서는 동남쪽이 부와 풍요의 방향이라 하니 그 믿음 하나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스투키는 위로 곧게 뻗는 줄기가 특징인데 이 식물은 막힌 기운을 뚫는다고 한다. 나는 컴퓨터 옆에 두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앉으면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했는데 스투키를 둔 이후로는 희한하게도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졌다.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 식물이라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아내도 그 옆에서 책을 읽다 잠이 드는 일이 많아졌다. 나는 식물을 기르며 참 많은 것을 느낀다. 특히 정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에 몇 분 화분 앞에 앉아 잎을 닦고 마른 잎을 떼고 물을 주며 식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 시간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준다. 식물은 자란다고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자란다. 말 한마디 없이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나는 식물 돌보는 일을 단순한 취미로 여기지 않는다. 그건 나를 돌보는 일이고 내 삶을 가꾸는 시간이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금전수의 새순이 어느 날 고개를 살짝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저 식물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것 같았다.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 그 모습이 겹쳐 보여서 괜히 마음이 울컥했다. 식물이 재물을 부른다는 말, 어쩌면 그것은 단지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의미는 마음의 여유와 가족의 화목,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에너지, 그것을 되찾게 해준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는 내 하루가 식물과 함께 시작된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인 뒤 식물에게 인사를 건넨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고맙다. 그 말 한마디를 건네는 내 마음도 어느덧 따뜻해져 있다. 누군가 나에게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식물 하나라도 키워보라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신의 마음을 느껴보라고. 그리고 꼭 비싼 화분이나 화려한 식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다. 작고 소박한 초록빛 하나가 어쩌면 가장 강한 기운을 품고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집 안이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들이 많아지셨다면 부디 식물 하나를 들여보시길 바란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 식물 하나가 여러분의 공간에, 삶에, 그리고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잎이 자라나듯 우리의 마음도 다시 푸르게 돋아날 것이다. 살다 보니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정말 깊이 체감하게 되더군요. 젊을 땐 그저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었고, 일이 바쁠 땐 하루 종일 비워두는 장소였지만, 정년이 지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집 안 구석구석의 기운이 곧 내 기분, 내 건강, 그리고 가족의 관계까지도 좌우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뒤늦게 중요함을 깨달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나는 그저 현관을 신발 벗는 곳, 잠깐 서성이는 통로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어느 순간 그 공간이 내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50대 중반쯤이었죠. 직장에서의 피로도 쌓이고 자식들 문제로도 속이 복잡했던 시기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야 할 텐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고 안방도 정돈돼 있었지만 집에 들어설 때부터 묘한 답답함이 밀려왔던 겁니다. 하루는 우연히 친구가 찾아와 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형님 댁 현관이 꽤 막혀있는 느낌이네. 운이 잘 못 들어오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땐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현관에 불을 켜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치던 그곳은 생각보다 어수선했습니다. 신발은 제각기 흩어져 있었고 한쪽엔 안 쓰는 우산과 택배 박스가 방치돼 있었으며 조명은 어둡고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의 흐름도 지금 이 현관처럼 삐뚤빼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막혀 있었고 기운이 정체돼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현관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발은 하루에 신는 것만 남기고 모두 신발장에 정리했습니다. 쌓아두었던 물건들은 과감히 치웠고 청소기를 돌린 뒤 물걸레로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명도 바꾸었죠. 어두웠던 현관에 따뜻한 노란 빛이 들어오자 그 공간이 마치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식물이었습니다. 초록이 부족했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작은 금전수 화분 하나를 현관 오른편에 두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보기 좋으라고 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식물이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걸 보며 내 마음도 함께 정돈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기분이 훨씬 가볍고 저녁에 돌아와 문을 열 때마다 정갈한 현관이 조용히 나를 맞이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하루 전체를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현관 풍수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의 입구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가장 먼저 닿는 공간이기에
막히거나 흐트러져 있으면 좋은 기운조차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지요. 나는 그걸 체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현관을 꾸미면서 나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것. 정돈된 현관은 사람의 마음도 반듯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밝고 따뜻한 조명 사용. 어두운 조명은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셋째, 자연물 배치. 작은 화분이나 돌, 향기 좋은 방향제를 두면 현관의 기운이 부드럽고 생기있게 바뀝니다. 그 외에도 나는 신경 쓰는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에 청룡의 기운이, 오른쪽에 백호의 기운이 흐른다고 하죠. 그래서 왼쪽엔 식물, 오른쪽엔 신발장을 두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치했습니다. 또 하나, 거울은 절대 정면에 두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바로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측면에 작고 둥근 거울을 배치하여 넓은 공간감을 주고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변화들이 모여 하루하루가 차분하고 여유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던 내가 조금 더 유해지고 말수가 줄었던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풍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 공간에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겠지요. 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 태도는 반드시 내 일상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침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작은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문을 닫기 전에 무사히 돌아와서 고맙다. 그 인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단 내 하루를 받아준 공간에게 보내는 마음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건 내 하루의 시작이고 나를 반겨주는 첫 공간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질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질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나는 늦게서야 그걸 배웠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는 분 중에 기운이 자꾸 막히고 인생이 흐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현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복이 머물 공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그 작은 문 앞에서 하루의 기운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내 삶을 정갈하게 지키겠다고.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흐름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공간과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풍수 정보와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배치와 변화가 내일의 큰 흐름을 바꿉니다. 물건 하나, 식물 한 그루, 방향 하나에도 기운은 담겨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이 채널은 그 흐름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집이라는 공간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즉 기가 흐르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하루의 분위기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집 안의 기운, 특히 흐름을 늘 중요하게 여긴다. 집 안에서 기가 가장 먼저 드나드는 곳은 현관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통로가 있다. 바로 베란다와 창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실, 침실 같은 주요 공간은 꾸미고 신경 쓰면서도 베란다나 창문은 그저 빛 들어오는 곳, 물건 쌓아두는 공간쯤으로만 여긴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곳들이 바로 기운의 통로이며
집안 전체의 활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 말한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였다. 예전엔 베란다는 그저 빨래 널고 창고 삼는 곳이었고, 창문은 겨울엔 닫고 여름엔 열어두는 구조적인 요소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풍수를 공부하면서 베란다와 창문을 제대로 관리하면 집안의 정체된 기운이 풀리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는 건강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풍수에서는 바람과 빛, 그리고 공간의 열림을 통해 기의 순환을 이루게 된다고 본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창문과 베란다다. 먼저 베란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베란다는 집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완충지대이자 가장 자연에 가까운 공간이다. 햇살, 바람, 빛,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이며 이러한 자연 요소들이 기운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풍수적으로 좋은 베란다는 열려 있으면서도 정돈돼 있어야 한다. 가장 흔한 실수는 베란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다. 박스, 오래된 가전제품, 쓰지 않는 세탁대 같은 것들이 베란다를 막고 있으면 기운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멈춰버린다. 나는 몇 해 전 그걸 실제로 경험했다. 그 당시 베란다에 김장통, 여행 가방, 낡은 빨래 건조대 등을 쌓아두었는데 그 이후부터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괴롭고 가족끼리 대화도 줄어들었다. 그러다 한날 베란다를 정리하면서 빛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기 시작했을 때 온 집안이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풍수에서 베란다는 빛과 기의 흐름을 집 안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완전히 텅 빈 공간이어도 안 된다. 생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초록 잎이 풍성한 화분 하나만으로도 기운이 살아나고 공간이 따뜻해졌다. 베란다 바닥은 너무 어두운 색보다 밝고 정돈된 색감이 좋다. 먼지가 많거나 습기가 차 있으면 기운이 탁해지기 때문이다.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물걸레로 닦고 유리창은 계절마다 한 번씩 닦아내는 것을 생활화했다. 베란다의 방향도 중요하다. 남향 베란다는 가장 이상적이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양의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향이라면 밝은 조명과 따뜻한 색감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베란다 문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문짝에 묻은 손자국이나 얼룩, 고장난 손잡이는 기운을 끊어버리는 방해물이 된다. 나는 늘 베란다 문을 현관의 거울처럼 여긴다. 현관이 들어오는 문이라면 베란다는 머물다 나가는 기운의 문이기 때문이다. 이제 창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창문은 풍수에서 눈이라고 불린다. 집이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이자 사람의 감정과 통찰력에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창문이 좁고 어둡고 열리지 않으면 사람의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막히며 결정도 쉽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창문이 밝고 깨끗하게 열려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환해지고 무엇이든 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된다. 풍수적으로 창문은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열어두는 것이 좋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공기가 정체되면 그 기운이 곧 사람에게도 쌓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보다 기운이 먼저 피로해진다. 답답한 감정, 가라앉는 생각이 쌓이는 것도 실은 기의 정체에서 비롯된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밖을 바라보며 한 호흡 돌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풀린 것이다. 나는 지금도 하루에 3번 이상 창문을 연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조금이라도 창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킨다. 그리고 창문 주변에는 항상 밝은색 커튼을 둔다.
너무 어두운 커튼은 햇살을 차단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 침체되게 만든다. 커튼은 이중으로 햇살은 받아들이되 사생활은 보호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창틀도 깨끗해야 한다. 창틀에 낀 먼지는 그대로 탁한 기운이 된다. 계절마다 창틀을 정성껏 닦고 창문 손잡이도 윤을 내는 것이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기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베란다와 창문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대하는 태도다. 풍수는 단지 물건의 배치나 방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 공간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가 결국 기운을 좌우한다. 나는 아침에 창문을 열 때 짧은 인사를 건넨다. 오늘도 좋은 기운 들어오기를. 그리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속삭인다.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풍수에서 기의 흐름은 절대 거창한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창문 하나, 베란다 하나. 그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집이 살아 숨쉬고 삶도 훨씬 더 부드럽게 흘러간다. 베란다와 창문, 그 둘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그건 내 삶의 통로이자 기운이 머무는 문이다. 오늘도 나는 그 문을 닫고 열고 그 안에 머무는 바람을 느끼며 삶의 기운을 다시금 흐르게 만든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흐름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공간과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풍수 정보와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좋은 기운의 인연 이어가 주세요.